네,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강하게 끌어주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계속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고 계신가요? 워낙에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내 마음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더 공허함을 느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게 돌다 보니까요. 박자 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소외받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희 대박친구 1부 용재모트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용재모트 1부에서는요. 다비드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이 현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종목에 대한 썰전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친구 용재모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도 월요일 새롭게 개설이 되자마자 또 300분 마감이 된 만큼 어제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장 정원의 자리를 늘려서 오늘 선착순 500분만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주식 범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먼저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오빠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또 화요일이 됐어요. 저는 월요병을 또 이겨내고 오늘 또 기분 좋게 또 왔는데 요즘에 시장의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분을 좀 업시켜서 갈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분위기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먹을 만한 종목들과 먹거리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에 집중을 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 지금 시장도 좋지만 거기서 이제 더 기분 좋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가 재료들과 정보들, 종목들까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화요일날 또 저녁에 또 야심한 밤에 집중하셔서 저랑 같이 이 늦은 시간에 투자하는 만큼 더 좋은 정보들과 더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 선생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의 전문가 또 범 선생입니다. 오늘 또 바이오 업종들이 또 강세를 또 나왔습니다. 어제도 강세로 나왔고 네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에서 또 고점에서 좀 잘못 베팅이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용재모트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종목을 많이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오 내 종목이 좀 안 간다 그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종목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용재모트 노란톡에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범 선생을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두 분의 인사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개인의 힘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갔었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도 잘 갔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슈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게 올라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차트를 볼게요. 지금 뭐 시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게 올라가고 있고 단기적인 탄력들이 쭉쭉쭉쭉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위쪽으로 좀 튀어 올려놨고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도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위쪽에서의 뭐 차익 물량을 떨어뜨리는 뭐 단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시장의 추세가 꺾일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든 단타 매매든 같이 좀 병행을 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간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밀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탈환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첫 번째 저항대 돌파하는 구간들, 그 다음에 윗공간에서 만들어놨던 두 번째 저항을 또 돌파하는 이런 구간대가 이제 지금 근접을 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리는 이 분위기대로 이 위쪽 공간들을 치고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뭐 제약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올라갔을 때는 IT 섹터의 종목들이 또 같이 반등을 좀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제약주가 지난번 코스피가 이제 조정이 떨어지면서 IT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또 제약주들이 요즘에 또 잘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들이 최근에는 위쪽으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제약주에서 주춤한다고 하면은 또 IT 반도체 쪽에서 또 이제 받아주는 이런 티키타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의 고점에서만 탈 생각을 하지 맞아요. 마시고 그 다음 종목에 이제 선취 매수만 잘한다라고 한다면은 올라갈 차트가 보이는 종목들, 올라갈 길목이 보이는 종목들 이런 것만 선취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수익의 기회를 되게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많이 드렸던 선물들 있죠. 제가 뭐 기법과 뭐 검색기 많은 걸 알려드리면서 선취에 이제 도움을 드릴 만한 그런 선물들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이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좀 현명하게만 그 다음에 조금만 똑똑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는 그런 시장을 만끽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박자를 잘 타야 되는데 맞아요. 박자를 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박치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 앵커님은 피아노도 치시고 하셔야 되는데 박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왜 나는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자꾸 박치가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또 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유동성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벌써 제가 용재영호투 방송을 좀 나온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그 시장 그때만 해도 750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요 835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 정도만 올라간다 그러면 850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10% 정도만 더 간다 그러면 900포인트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포트폴리오 여유롭게 좀 그냥 포트를 짜가지고 기다리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조급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다비드 전문가 말씀해 주셨듯이 전략을 엇박자 타면 시장은 계속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맞아요. 코스닥이 850 넘어가고 900 넘어가고 1000포인트가 가는데 내 종목은 5% 10%밖에 못 올라간다. 이러면 지금 역사적으로 2017년보다 더 좋은 지금 활황세 어떻게 보면 불시장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전략을 제대로 짜시길 바라고요. 그런 전략을 뭐 오늘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그런 종목에 있어서 지금 종목이 너무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하단이 좀 나가고 있죠. 노란톡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종목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한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꼽아주신 이슈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꼽아주신 이슈가 바로 지소미아와 관련된 이슈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교부가 이제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식시장에 과연 이 뉴스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악재일지 호재일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죠. 만약에 이제 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서로 약간 좀 흔히 말하는 기분 상하는 그런 멘트들을 좀 과감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단발적인 조정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은 뭐 시장이 안 빠져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도 있고 뭐 반사익 수혜주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작년에 뭐 그 지소미아 얘기가 나오면서 단발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증시의 분위기를 다시 생각을 해서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지소미아 관련된 악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증시가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사우디 쪽으로 이제 좀 물량들이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좀 우려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시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소미아 쪽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날짜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먼저 종료를 때려버리고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소미아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는 약간 좀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같은 악재에 대한 또 면역 효과라던가 내성이 좀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또 일본과의 좀 반일 감정을 좀 키우고 좀 더 자극을 시킨다라는 이런 좀 한편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의견들이 좀 되게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지금 뭐 우리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뭐 그 규제를 또 다시 했다던가 아니면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또 수출 규제가 내용이 나왔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반일 감정이 생기고 하면서 오히려 일본한테 간 타격들이 더 셌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국산화 내용들을 또 추진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뭐 WTO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좀 거부하는 일본 기업들, 여기에다가 이제 또 그 뭐 압류, 뭐 공시송달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면서 약간은 좀 긴장감이 좀 도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일본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 비자 발급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건든다던가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사실 과거에 나왔었던 것만큼 결정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부분들도 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 제재 아니면 뭐 송금 중단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하는 것처럼 뭐 자기들도 이제 좀 그런 보복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갈등이 불거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전에 뭐 소재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반일 감정에 의해서 반사기로 떠올랐던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것처럼 이제 애국 테마주들 네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단발적으로 부각을 받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이슈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게 나오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증시에 굉장히 좀 악재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현금을 마련해야 되고 막 빨리 팔아야 되고 하락에 대비해야 될까 이렇지는 안 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결론을 좀 딱 지어서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뭐 사실 소재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애국 테마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가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현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지금 현 시장에서 어느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지, 지금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수익을 잘 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시장에만 집중을 하고 지금 흐름에만 잘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8월 달에도 원하는 수익률들이 충분히 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비드님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영향이 좀 미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흔들리지 말고 현 시장 흐름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비드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오랜만에 동의를 오랜만에. 합니다. 예, 반대 입장을 주로 제가 많이 했는데 처음이죠, 처음. 예, 오랜만에 좀 동의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강하니까요. 강하고 지금 혹시 앵커님 지금 미국 국가와 가장 싸우고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죠? 지금 중국이죠. 그렇죠. 네. 중국. 최근에 뭐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뭐 IT 장비 업체라든지 지금 되게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과의 미국 증시를 보면 됩니다. 둘이 엄청 싸우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좀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 상해 종합 차트입니다. 최근 뭐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에서 뭐 영사관 뭐 퇴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이슈는 있었지만 계속 급락하고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회복을 하면서 전고점 무거워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건들은 많아요. 이거 지소미아 뭐 이런 이슈로도 최근 뭐 소녀상 이슈로도 뭐 일본이 뭐 보복을 하겠다, 제2의 무역 분쟁을 하겠다 하면서 네네. 뭐 여러
코멘트들이 있었어요. 주한 일본 대사를 뭐 소환하겠다, 일본 대사를 아니면 비자 발급을 뭐 중단하겠다, 뭐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추가하겠다, 뭐 금융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사실상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슈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 이슈 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는 테마만 더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악재보다는요, 이 이슈가 빌미를 잡아가지고 테마주가 오히려 성황리, 그러니까 그 관련된 테마주들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빌미만 작용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데일리 영재봉투 뭐 보시는 분들은 네네.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셔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종목들이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뭐가 있죠? 유통주 안에서는 뭐 모나미라든지 그렇죠? 모나미 이미 지금 작년 일본 무역 분쟁 8월달 수혜주들이 이제 8월달보다 오히려 고점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뭐 신성통상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 최근 이제 소부장 관련주, 뭐 동진세미케미라든지요, 불화수소 이런 종목들도 작년 9월달, 7월달 이럴 때보다 훨씬 정고점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뭐 캠트로스 역시 불화수소죠. 이런 종목들도 뭐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뚫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이슈 가지고 공략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범 선생이 좀 일본 수혜 여기에 될 수 있는 좀 덜 올라간 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 네네. 종목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잠시 후에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지수미와 관련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칠 거는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또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만큼 종목 설전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친구 용쟁호투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선착순 500분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또 300분이 마감된 만큼 오늘 조금 더 입장 정원을 늘려서 500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선전이 진행되면 방송 후반에는 전문가님 한 분의 종목이 전략까지 공개가 될 거고요. 나머지 한 분의 전략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만 공개가 되는데 그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또한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만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종목 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비드님이 들고 오신 종목은 네. 이슈와 관련된 종목인가요? 이슈라고 하면은 오늘 뭐 지소미아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신 건가요?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을 지소미아 미치지 방금 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뭐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굳이. 이쪽 종목을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사실 제가 과거에 뭐 이제 반도체 종목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했었을 때도 네. 이쪽 그 일본과의 좀 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종목들이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반사익 수혜로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벌써 그게 뭐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뭐 3주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굳이 뭐 지금 종목을 좀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좋은 종목들도 많겠지만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제약주를 당연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목을 대응하신 분들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과 특징주들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제 화면을 좀 같이 좀 틀어주세요. 오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볼게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라던가 급등 나간 종목들이 이제 1위, 2위, 3위 이렇게 이제 랭킹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캐몬, 그 다음에 하나제약, 종근당 바이오, 그 다음에 뭐 넥스타일, 로고스 바이오, 녹십자 홀딩스, 우리들 제약 공통점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제약 섹터의 종목이 너무 세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약주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포지션을 제약주와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좀 잘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되게 좀 좋다가 고점에서 이제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시점들을 보면서 제약주 쪽으로 단발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을 집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엄청 더 세고 뭐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다시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위쪽으로 더 세고 그 제약주들의 이슈를 다시 좀 끌어올 만한 그 정도의 힘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뭐 이제 제약주들을 좀 잠깐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다시 넘어가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네네. 아직 오늘 뭐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오늘 그 등락률의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 제약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최근에 뭐 미국에서 혈장 치료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나파모스타트 관련된 새로운 이슈라던가 뉴스 자체들도 이제 코로나 치료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주를 좀 안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의 순환이 돌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제 종목의 힌트를 좀 같이 네, 해서 힌트 드려도 주시죠. 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를 나파모스타트라는 그래 이제 좀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나파모스타트는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거기서 이제 좀 후보 물질로 떠오르고 있고 약간 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나 이슈가 되게 잘 되고 있었던 그런 그 치료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렘데시비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관련된 종목으로 파미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풍제약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 그런 이슈가 났을 때 뭐 주가가 100%,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좀 강력한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 나파모스타트라는 게 새로 부각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이상의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들과 뉴스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됐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임상을 들어가고 있는 106명의 이제 환자 중에 한 4명 정도가 이제 이상 반응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큰 악재는 아니지만은 약간 좀 뭐지? 약간 이런 네네. 생각들이 좀 들 수 있는 내용인데 반면에 이제 오늘 나파모스타트 치료 관련된 내용들을 네네.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한국이랑 일본이랑 임상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은 막 이제 호흡기를 끼고 네. 이제 그 호흡 증상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8명 중에서 나파모스타트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7명이 호흡기를 제거를 해버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세게 가고 있어요. 차트 볼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종근당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이게 14만 나파모스타트 원에 때문인가요? 네, 오늘 그 이슈를 좀 받았는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제일파마홀딩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네.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뭐 나파모스타트랑 이 종목이랑은 이쪽이랑은 조금 좀 거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꼬리를 달긴 했는데 네네. 나파모스타트라는 거랑 이슈가 엮였을 때는 상한가를 찍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슈 자체에는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뉴지랩이라는 종목은 오늘 장중에 20%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고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요거랑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가지, 그 다음에 누가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오늘 그 BC월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우리 피디님이 자꾸 차트를 봐야 되는데 제 얼굴을 비춰주셔서 자, 우리 이 BC월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바닥에서 이렇게 쭉 조용하게 있었던 종목이 오늘 장중에 12%의 상승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가가 7.14%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들은 저는 이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차트 열어놓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공간이 많이 열려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BC월드 제약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후속으로 따라가는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아쉽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대략 7% 정도의 상승률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내일 보고 시초가에 공략하기에는 조금은 좀 갭상승이 좀 부담되는 상황이라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BC월드 제약 다음으로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세게 강력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필요하겠죠. 나파모스타트에 대한 확실한 이슈와 그 다음에 확실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바닥권에서 시작을 스타트를 끊지 않은 종목 그 종목이 우리가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될 제약 종목이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약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조금 좀 강력하게 강조를 해드렸어요. 네네. 오늘처럼. 왜냐면은 저한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우리는 급등 나간 종목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자리 만들고 차트 위쪽으로 열어두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지난주에 같이 매매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까지 5거래일 정도인데 대략 16% 정도의 상승률이 쭉 나와줬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일주일 만에 16%. 그러면은 저는 뭐 충분히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테카 바이오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나파모스타트는 이슈가 좀 더 강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차트 보니까 신테카 바이오는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면 네. 그 나파모스타트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뭐 계단을 밟고 가는 거랑 네. 뭐 63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물론 종목들마다 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번 튄다고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파모스타트라는 이슈를 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 종목을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약주 안에서 그 안에서도 나파모스타트 순환 후속주와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셨고요. 여기까지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왜일까요? 종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궁금해요. 궁금해가지고 나파모스타트 이제 어떤 다 거지? 올라갔는데 이런 생각? 네. BC 월드 제약도 이제 넘길 정도라면 네네. 더 이제 뭐가 나올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솔직히.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은 지금 바이오 중심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코로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코로나의 지금 대장은 누구였다? 진단키트. 예, 진단키트가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그쵸. 어디 쪽으로 갑니까? 뭐 치료제, 마스크라든지 뭐 치료제라든지 네. 알코 이렇게 이제 파생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일본 뭐 미중이 아니고 일본 한일 관계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일단 답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 한일 안에서 일본 기업을 어떻게 보면 강제 매각 절차가 오늘 날짜로 이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보복을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여운을 좀 남기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뭐가 나올지 보복이 어떤 게 나올지 불안하면서도 결국 그런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 지금 그런 일본 수혜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차트로 본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유통 관련주, 모나미라든지 이미 전년도 대비, 전년 8월달, 9월달 가격 대비도 올라간 상태고요.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그래도 강한 흐름, 최근 반등 가능성 높았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런 업종과 이제 대비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안에서 또 유독 힘이 좋았던 게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뭐 캠트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또 순환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슈도 진단키트와 치료제 안에서도 뭐 여러 테마가 또 도는 것처럼 일본 수에도 아직 정답은 나온 건 아니죠. 어떤 걸 보복한다는 게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슈는 우리가 추측하면서 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탄소 소모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뭐 그래픽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이 벌써 시간외로 들썩들썩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 좀 시간외로 올라갔던 게 뭐 일지테크 이런 종목입니다. 아직 전년도 뭐 7월달, 8월달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전년도 7월달, 8월달 가격까지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미 바닥에서 꿈틀거리다가 지금 시간외로 한번 빵 떴다는 거죠. 이런 종목과 비슷한 게 마진산업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 작년 일본 수혜로 7월달, 8월달 이슈가 좀 불었다가 지금 한번 좀 꿈틀거리는 뭐 삼육물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이슈가 불었던 그런 테마면서도 차트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재료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제가 종목을 힌트를 본다고 하면 네네. 제 힌트 일단은 반도체 IT 쪽으로 좀 선별을 해봤어요. IT 쪽으로 선별해봤고 일단 일본 보복 이슈에 대한 들어가는 그런 테마 종목을 좀 선별을 해봤고요. 제약주가 강한데 반도체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일본 네. 순환 도는 거면서 일단 뭐 반도체 안에서 지금 워낙 강한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수혜주 안에서도
반도체, 특히 일본과 관련된 이런 업종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그건 놓칠 보는 수 거죠.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오늘 이데일리 영재홍투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좋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 선생님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범 선생님이 바이오의 남자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무역 보복 2차전 수혜주 그리고 여기에 실적 반도체 종까지 더해진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 종목 두 분의 전문가님들 중 한 분의 종목은 오늘 방송 후반에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의 종목은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만 공개가 되는데요. 그 노란톡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는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쪽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채팅창에 341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선착순 500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녕님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도 해주시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설전이 끝난 만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범상치 않은 두 분의 전문가님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다비드 조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다비드님에게 찐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다비드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BH 문의 드렸었는데 25,000원 도달하면 다시 문의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장중에 25,300원까지 갔었습니다. 힘들지만 저 버티고 기다렸어요. 약속처럼 다시 한번 가이드 주실 거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25,700원에 보유 비중 70% 갖고 계시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니, 그때 이제 그걸 기억하다가 맞아요, 네. 다시 문의 주세요 했는데 그걸 또 다시 그러니까요. 오셔서 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BH라는 종목을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그 시청자분께 약간 좀 잔소리를 좀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반도체 그 갤럭시 언팩 행사 얘기하면서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그런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위쪽에서 잘못 따라잡으셔가지고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좀 손실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포인트가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자 볼게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았었던 이 자리를 보고 이 위치를 기억하면서 과거로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딱 싼 고점을 만들면서 저항선을 만들어 놨었던 요 지점들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딱 기분 좋게 돌려지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종목의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을 그 흐름을 쭉 보다 보니까 개인 쪽의 매수 물량들보다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 더 강력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애플 관련된 뭐 호재에 대한 부분들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갤럭시 언팩 행사에 대한 이슈를 기회 전부터 이제 좀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근접을 좀 했기 때문에 약간 과거보다는 이슈가 좀 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오고 한 방에 확 치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묵직하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 26,000원의 매물벽 여기를 한번 뚫는 거를 기대를 한번 해봐도 이제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여기에 추세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요 선 안에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뭐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상의 차트도 뭐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주봉상의 차트가 지금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매물이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구간대를 보니까 2020년도에 만들어놨던 뭐 전고점 부분들, 2019년도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부분들 여기를 돌파하는 게 지금 쉬운 모습은 아니지만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네. 차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더 열려버리고 윗공간까지 다음 매물대까지도 공간들이 좀 많이 남아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가 돌파되면 한번 시원하게 또 강한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놓은 26,000원 벽에 이제 돌파를 하는 거에 대해 기대를 하시고 좀 더 홀딩을 하셔서 수익권으로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아래쪽으로 밀렸을 때 23,000원 여기서부터는 지난번보다 이제 높게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추세가 위쪽으로 유지되는 걸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탈가는 23,000원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따로 안 해도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는 70%. 70%요. 70%라고 한다면은 네. 뭐 26,000원이 그 뚫어야 되는 지점이고 돌파하기 약간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전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익권이 나온다고 하면은 확실히 또 물량을 줄이면서 분할 매도의 네네. 습관은 어느 누구나 또 가져가면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응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대응, 좋은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상담. 이번에는 주식 나부랭님이 남겨주셨고요. 귀여운 고양이상 유진 앵커님, 핑미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귀요미 범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픽 관련주 전망이 궁금합니다. 중국 기업이라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1,750원에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귀여운 범쌤님이 한번 봐주실까요? 일단 뭐 그렇게 좀 그렇게 채팅을 쳐야지만 픽이 되나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눈에 네. 확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1,750원 정도면 이게 거래량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 말에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 시세가 지금 그래픽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 시세가 있었습니까? 전 없었다 보여집니다. 일본 네네. 수혜주 관련주로도 아직 이슈는 없었고 그 전에 첨단 소재 관련 이슈로도 뜨지 않았어요. 그럼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강하게 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종목은 뭐 비중이 좀 적다 하시면요 네네. 충분히 기다려볼 해요. 그래가지고 이슈가 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00원 이상 왜 작년에 7월달 6월달 엄청 강하게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작년 거래량만큼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2,2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중이 20% 정도니까 조금 더 보유하고 홀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련화님이 남겨주셨고요. 다비드님, 송원산업 좀 봐주시죠. 13,900원에 매수를 했고 보유 비중은 10%인데요. 재무제표는 좋은데 지금 진단을 한번 받고 싶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을 볼 때 일단 뭐 기업적인 분석과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타이밍을 잡는 것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이제 뭐 제약주 이슈들 순환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이제 뭐 재료에 이제 좀 집중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분기 영업이익에서 좀 그 작년 대비보다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매출이 잘 뽑히고 재무제표가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그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이 아니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기업 개요 자체가 뭐 석유화학, 그 다음에 뭐 PVC 가공, 합성 피혁, 그 다음에 도료 등 뭐 제조업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재료와 좀 모멘텀성 재료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이 매년 뭐 연 단위로 증가하는 매출이라던가 뭐 영업이익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으나 그게 뭐 다른 모든 기업들을 막 밟고 갈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트렌드가 지금 이슈가 좀 더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테마가 좀 쌓여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미래 이제 성장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재료와 그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원산업은 지금 뭐 횡보가 그 다음에 지지부진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쪽에서의 충족을 좀 못 시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격 전략을 아까 어떻게 그 매수를 하셨었죠? 가격 전략이요? 네. 잠시만요. 일단은 13,900원에 13,900원이시면은 네, 10% 정도. 비중이 10%. 지금 사실 부담이 되는 그런 그 가격도 아니고 그런 비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뭐 시간에 여유가 있고 현금이 굉장히 좀 널널하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워낙 또 바닥권에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돌파하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뭐 시간의 여유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가져가도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더한다고 하면은 네네. 저는 이 10%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종목 교체를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이거를 보유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손절가랑 그다음에 뭐 효과가 좀 확실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손절가는 지난번 전점대와 그다음에 지지가 깨지는 구간이 12,500원입니다. 그래서 12,500원 여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선을 그어 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14,5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15,50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종목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종목 공개 시간 지금 10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전략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대박친구 용재무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방송 후반에는 한 분의 전문가님이 종목이 공개되지만 다른 한 분의 전문가님 종목까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범 선생님에게 들어온 종목. 아부성 문장을 써야 픽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주시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남겨주신 주식 범선생 스피드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범선생님 M 플러스 한번 봐주시죠. 10% 보유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안 보내주셨네요. 유진에이컴님 저도 핑미 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M 플러스 월봉으로 흐름을 본다 그러면 매우 좋은 차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매수 그래요? 단가를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22,000원 구간 안에서 좀 거래량 안에서 지금 여기 전년도 2018년도 고점을 찍고 이 흐름 거래량은 아직 실리지 못했지만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 25,000원 정도까지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조금 그랬다고 크게 보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기업이 흑자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네. 한 번 정도 반등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좀 하시길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오늘 종목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범 선생님께 바이오 종목 많이 물어보라 했는데 네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 노란톡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제가 네네. 금요일날 따로 노란톡에서 우리 같이 방송해가지고 우리 많은 바이오 종목을 봐드릴 테니까 네네. 꼭 지금 오늘 들어오셔가지고요. 네네. 그때 추후 시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어제까지는 300분 선착순 마감이었지만 오늘 조금 더 늘려서 500분가량 저희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딱 500분만 마감이 되고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 공개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어떤 분이 공개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오늘은 좀 지원을 해주시죠. 제가 네. 제가 어제는 이제 답변을 공개했으니까 맞아요. 오늘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일단 종목은 LOT 백큐브입니다. 뭐야? 그쵸? 이게 무슨 일본 관련 수혜주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연기하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혼자 이제 상황극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LOT 백큐브이라는 종목이고요. 한번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이고요. 네. 일단 실적이 올해 1분기에 엄청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평택 진공 펌프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중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공 펌프를 지금 반도체에서 들어간 회사가 독일 기업과 일본 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진공 펌프에서 일본 수주를 엮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반도체 테마 안에서 흐름이 엮여갈 것 같아서 매수가를요. 네, 내일 잠시만요. 목 좀 다시 가다듬고요. 목표가를 16,6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네. 네. 범 선생님 저- 오늘 종목 그러면 네. LOT 백큐ම්. LS 백김이요. 네, 그럼 손절가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6,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조금 목표가를 좀 높게 드렸다 보니까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진 않게 차트 분석을 13,500원. 네. 차트 분석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차트 같아요. 분석이요? 웃음 터지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일단은 파동이 네네. 일단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실적주인데도 불구하고 11,000원에서 약 한 30%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네. 일본 수혜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1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오. 지금 재료가 반도체 수혜 안에서 지금 뭐 FST라든지 SNST가 동지세미콘 이미 이슈 불어서 실적 플러스 그리고 일본 수혜로 바닥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 종목은 실적만 지금 기대감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 진공 펌프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 보복에 대한
그런 이슈가 분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목표가는 16,600원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한 10%에서 한 13%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한번 잘 공략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 선생님의 종목 LOT 백큐um 이렇게 만나봤고요.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관심이 간다 하시면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비드님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했고, 아까 범 네.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종목은 또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이런 종목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오늘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 종목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좀 노출이 안 되고 좀 한정 인원들께만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인들의 물량들이 또 한 번에 많이 끼고 그러면은 오히려 종목이 좀 무거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선택되신 그 한정 인원 분들께서는 오늘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그 종목과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브리핑을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네.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주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 좋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들이 붙으면은 제약주들이 올라가는 것들 비해서 더 강력한 상승률들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안에서도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좀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혈장 치료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두 번째 최근에 유행했었던 덱사메타손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오늘 강조를 드렸던 렘데시비르보다 600배의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나파모스타트라던가 네네. 이런 이제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포인트들이 들어갔을 때 종목들이 급등을 상상 이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먼저 말씀드렸었던 혈장 치료 쪽에 임팩트가 있는 시노펙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어제 그다음에 오늘 구간 안에서 어제는 뭐 상한가 터치, 오늘 같은 경우는 21.64%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녹십자 MS라는 종목도 혈장 치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차트 만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48% 굉장히 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팩트가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덱사메타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종근당이라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파모스타트 쪽으로 순환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간 안에 오늘 이제 첫 번째 대장주들이 먼저 올라갔으니까 짧은 기간 안에 내일 혹은 뭐 내일 모레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제 후발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힘을 굉장히 좀 받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네.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도 가장 큰 임팩트를 갖고 있는 나파모스타트 올라가지 않은 유일한 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종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범 선생님 종목 LOT 백큐um까지 만나봤고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재무투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온라인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친구 1부 용재무투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